안녕하십니까. 땀 흘린 만큼 꿈을 주는 세상을 만드는 혁신 엔진 세신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모자라는 인력에 시달리며 코로나 최전방에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걱정과 불편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계신 40만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나마 여러분의 깨어있는 집단 지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건강을 지키고 어두운 터널 끝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염치 없지만 힘들더라도 조금 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깨물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종료를 비롯한 4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어 체험센터는 민간 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운영을 종료하고 청소년 수련관 3층에는 체험, 여가시설을 확충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열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 중인 걸로 압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관내 청소년 49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 욕구 분석을 근거로 하여 여가 활동 공간을 충족시키는 대신 어학체험센터를 사장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이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 연구 용역에서 청소년 여가 활동 공간 인식도라든가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청소년 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 시간 장애 요인 항목 등에 나타난 자료에는 솔직히 여가 시설 부족에 대한 압도적인 데이터가 표출된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수련관의 체험 및 여가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가 시간에 어른들이 가장 권유하는 청소년 활동 항목의 1, 2, 3위가 집안일 돕기, 독서, 개인학습 보충으로서 여가 시간에 청소년이 하고 싶은 활동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발생합니다.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종료 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현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비추어 본다면 외국어 교육 욕구 충족이라든가 가정 경제에서 떠안고 있는 사교육비 과부담 등을 감안하여 공적 부문이 교육 격차를 해소해주는 사명도 함께 저버린 정책이 아닌가 재조명해 봅니다. 다음은 철도교통 유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속도만큼 오히려 광역교통의 속도는 반비례하고 있는 관내 교통체증 대표군에 속하는 태전지구 해안대로 및 오포 태제로의 문제를 복귀해보고자 합니다.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저마다 호소할 때마다 지역 및 여러분께 민망하고 송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동병상련이라 생각합니다. 4년이 되어도 군베니 교통은 뚜렷하게 달라질 바가 없었으므로 또다시 면목 없는 피켓을 들어야 할 판국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자 시민 여러분께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광주시 태전지구 교통대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전지구 해안도로 도로 용량이 0.97로 측정되었으며 서비스 수준은 2등급입니다. 태전지구 인접지역에 고산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태전지구 일대 교통난은 더욱 가중됨으로써 2017년 기준보다 모르긴 몰라도 더 악화 인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2021년 11월 발행한 국지도 57호선 성남 광주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에 근거하면 태제 사거리에서 신현로 입구 구간의 평균 통행 속도가 시간당 17.5km이고 서비스 수준은 F등급입니다. 태전지구 및 오포지구와 관련한 철도교통 대안 뉴스가 흘러나오는 핑크빛 스피커와 실제 사업 추진 당국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있지 않은지 재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태전지구의 경강선 연장 방안과 오포지구의 도시철도 8호선 연장 방안에 대한 2개의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청두시간대이면 도로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민 여러분은 철도교통 대안이 어느 종착지를 향해 어느 만큼의 이정표에 다다랐는지 턱턱 막힌 숨구멍 같은 교통체증을 뚫어낼 역량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철도교통은 뜬구름 잡듯이 유치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은 물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외국어 체험센터를 비롯한 5가지 항목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은 교육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 격차, 양극화, 청년 문제, 저출산 등의 무거운 과제들은 모두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외국어 체험센터의 운영, 재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강선 연장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아쉽게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의 사업성 향상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방침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지도 57호선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향후 5년 이내 광주시 추진 예정인 개발사업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 추가 분석하더라도 도시철도 8호선 연장, 국외 대안 중 비용 편익값이 가장 높은 것이 0.96입니다. 또한 9개 대안별 노선평가 결과 중전철 시스템의 경우에는 노선 연장 6.5km, 성남 3개소 및 광주 1개소 정류장 내용을 담은 대안 2-2와 경전철 시스템의 경우에는 노선 연장 9.5km, 성남 4개소 및 광주 2개소 정류장 내용을 포함한 대안 3-1을 선정하였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처지에 대한 극복 방안 및 2개 선정 대안 중에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한 재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등 참여 통지를 모른 채 깜깜이 조사를 했다는 식의 불만 섞인 볼멘 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다른 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견지하는 형편입니다. 제로베이스가 아닌 눈금을 가진 저울로서부터 출발한 듯한 쓸데없는 오해와 불신과 잡음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향후 추진하는 행정 절차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다짐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강선 GTX화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광주 30만호 개발 추진사항 검토안을 보면 사업 규모가 작게는 500만 제곱미터 이상, 크게는 1000만 제곱미터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 번역에서 택지 조성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 후 허용하고 비도시 지역은 10만에서 50만 제곱미터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 후 허용됩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타당성 요격과 같은 절차 시행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